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인데 가까이 봐서도 비극인 거예요. 네, 계속 비극인 거예요. 학교나 치료실이 사실 모든 일상생활 기술이나 경험들을 다 공유를 해주고 가르쳐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어머님의 역할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세상을 그림카드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게 한계가 있고 시혁이는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이 아니면 이 사회가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모든 아이에게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고 안타깝게도 학교, 학원, 치료시설 같은 기관의 도움만으로 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시점 이후로 부모가 장애아이의 치료를 중단한 이유도 더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관의 치료가 중단되더라도 교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부모와 아이가 교육에 오고 가는 관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고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언제고 불행은 틈을 파고들 것이다. 나이가 찰수록 아이는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가정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처음 신호등 앞에서 아이 손을 놓았을 때도, 현관문 너머로 혼자 아이를 내보냈을 때도, 버스에 올라타는 아이를 길 건너에서 숨어봤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 세상에서 아이의 안전을 가장 바라는 내가 수시로 위험의 가장자리에 아이를 내려놓는다. 심장이 나만 할 리가 없다. 그러나 위험을 모르고 어떻게 안전을 배울 수 있을까? 결국 안전을 배우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고 상처받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예민함이 있었음을 깨닫고 때로는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나의 눈높이를 조절한다. 아이가 갖는 특성에 대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파악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아이를 빤히 쳐다보는 거지?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가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지, 또 그것 중 아이가 얼마만큼 소거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교육하는 일이 나에겐 더욱 중요하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지난 10년간은 정말 죽도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평생 훈련을 해야 되고 끝도 없이 치료해야 되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를 설명하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인데 가까이 봐서도 비극인 거예요. 네, 계속 비극인 거예요. 어느 날은 시혁이가 가면 정말 뭐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거든요. 이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인기 스타 아니면 연예인 지나가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연예인 지나간다 생각하고 그냥 이 또한 괜찮다.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고 멀리서 봐도 비극인데 그러면 시혁이 인생이 엄마로 인해서 너무 비극적이게 살게 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된 일이고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 그래서 멘탈 관리를 진짜 사실 뭐 매일 정신줄 놓지 마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시혁이랑.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제가 요즘 시혁이 어머님을 옆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희극 배우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시혁이가 정말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이 있으면 작은 변화에 굉장히 감사해 하시잖아요. 네. 어제 못하던 걸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네. 오늘 컵 뚜껑을 닫네.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시혁이가 그날따라 좀 너무 뭐 상동행동이 심하다든지 좀 속상한 모습을 보일 때도 아유 저것 좀 보라면서 저희들한테도 같이 웃음을 좀 유발을 해주시고 그런 뭔가 희극 배우처럼 승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저희한테도 감동을 주고 좀 인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을 내리치며 눈물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더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준 감사함이 있었다.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스스로 동력을 찾지 못하고 무력한 아이가 아닌 것에,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닌 조절을 가르치면 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왔다. 얼마간 좋다가, 얼마간 좀 힘들다가, 얼마간 새로운 무언가에 심취하였다가, 또 얼마간 무료하다가, 앞으로 평생 이것들의 반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니 크게 슬퍼할 일도,
크게 고민할 일도 없는 것이다. 그저 기쁜 날, 슬픈 날, 아무렇지 않은 날을 그 감정에 젖어 충실하게 보내면 그만이다. 제가 시혁이의 문제 행동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내가 저거는 진짜 뿌리 뽑고야 말겠다. 어금니 꽉 깨무는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자꾸 지속되면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시혁이한테나 저한테나 도움되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혁이 수준에 맞게 내가 맞춰서 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일희일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이제 다잡으면서 이 책에서처럼 미숙한 부분이나 문제 행동을 거기에 그것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혁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고 도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시혁이랑 저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이를 대하는 하루하루가 나에게도 처음이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아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미숙한 내가 익히고 성장하면 아이의 변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어리석게 너를 가르치겠다. 너를 바꿔놓겠다. 교만을 부렸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그 자리에 반드시 넉넉한 여유를 챙겨두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가 성장하면 아이도 따라 성장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정은 작가님의 어떤 유가 두밤 여행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집 밖으로, 치료실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